요즘 안부가 그거네. 잘 지냈어? 이거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이제 분위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곧 그 졸업, 너도 내일 졸업이잖아. 그리고 졸업 시즌에다가 이제 우리도 이제 봄방학이야. 봄방학도 한 2주 좀 더 되더라고. 그래서 뭐 겨울이나 여름 때는 사실 체험학습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이번 봄방학에는 밖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고 상황이 그런지라 그래서 그럼 집에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리를 해온 게 있어요. 이거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 먼저는 이제 2학년 우리는 이제 3학년 넘어가니까 학년이 끝나가잖아. 그래서 끝나면 나는 아이랑 이번 해 어땠는지를 좀 먼저 물어보려고. 방학 때 선생님은 어땠어? 뭐 아니면 1학년이랑 달라진 거는 뭐였어? 그리고 2학년 때는 너가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학년 본인의 아이 학년이 어땠는지 약간 그 소감을 말해보는 거. 방학 시작하면 그걸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짐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새 학년에 뭘 하고 싶은지 이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새 학년에는 뭐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다짐 있잖아. 간략하게도 써보고, 나도 사실 이제 그 올해 어떤 걸 할까 아이들 새 학년 때는 그런 걸 좀 이렇게 다짐일기로 써보려고 하거든. 그게 진짜 좋을 것 같은 게 학년 바뀌고 딱 시작하면 선생님이 바로 하는 게 그런 활동이잖아. 아, 그렇지. 미리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해보면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네. 그것도 괜찮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그 새 학년이 됐을 때 뭘 하고 싶은지 이제 계획표를 세우는 거지. 뭐 거창하게는 안 세워도 올해 한 5가지 정도, 뭐 아니면 3가지 정도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 올해 뭐 엄마 나는 뭐 피아노를 굉장히 더 열심히 치어볼 거야. 뭐 아니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활동, 미술 활동 이런 걸 해보고 싶다든지, 이전에 배우지 않은 걸 뭔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에 뭐 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 그럼 이런 걸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얘기를 좀 엄마랑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 시간도 많고 집에. 그래서 소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짐 얘기를 쓰면서 계획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시간 동안 뭐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교육을 아마 재계획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3월 되면 학원이든 이제 뭐 뭔가 스케줄이 다 달라지니까 우리도 지금 2학년 때는 수업 시수가 3시간 작았다면 3학년부터는 이제 수업 시수가 바뀌거든. 그치. 시간이 그래서, 늦게 끝난 날도 있고 맞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약간 5교시, 4교시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제 6교시도 생기거든. 그러면서 이때까지 다녔던 학원 스케줄이 바뀌어야 돼. 맞아. 스케줄이 바뀌면서 이제 학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잖아. 셋업을 다시 하는 거지. 맞아. 그렇게 하면서 사실 어떻게 이제 시간을 다시 보낼까, 그런 사교육 계획 그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책인데, 우리가 뇌과학 독서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잖아.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에 독서법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3학년에 한 번, 그리고 5학년에 한 번 아이들이 좀 읽기 능력이 갭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왜냐면은 3, 4학년에 독서에 굉장히 치중을 하면 이제 5, 6학년 되면 조금 숙련된 독서가로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3, 4학년에 1, 2학년에 막 동화책을 보다가 3, 4학년의 책이 이제 잘 넘어가지 못하면 아쉽게도 책의 흥미가 5학년부터 확 떨어지는 거야. 그치. 조금 글밥도 되게 많아지고. 맞아. 어려워지고. 챕터식으로 그림이 줄어들고 그치, 하니까. 맞아. 이제 글자 위주의 책을 보게 되잖아. 근데 그럴 때 그냥 책을 보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봄방학 2주가 되게 좋은 이제 시간인 거야. 그래서 요때 나는 1, 2학년 때는 교과서를 따로 사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교과서를 하나 더 사려고 그래. 특히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국어, 사회, 뭐, 요런 책들, 과학, 요런 책들. 특히 용어 정리가 잘 안 되면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대.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조금 뜻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특히 3학년 2학기 때는 사전 찾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기 시작하거든. 그걸 이제 지금 좀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수록 도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하기 전에 좀 충분히 이 수록도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수업 들어갔을 때도 그 책 내가 다 읽었지 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그 수록도서에는 사실 일부가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파악이 안 되거든. 그치. 그래서 전체를 미리 한번 보고 가면 훨씬 이제 아이가 딱 흥미롭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다. 너 오랜만에 보지. 너 이제 더 큰 애를 키우니까 여기 보면 3학년 1학기에 3-1 가, 그 다음에 나, 그리고 국어 활동북 이렇게 3개를 국어로 배우거든. 근데 여기 되게 신기한 게 국어에 가, 나가 페이지 수가 이어진다? 나는 이게 완전히 당연히 분권이니까 따로인 줄 알았거든? 근데 1부터가 아니고? 여기 161이면 여기 162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근데 여기에 책에 수록도서라고 가편에 보면 이렇게 짠 나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책이 다 이어진다 그랬으니까 나편까지 수록도서가 여기 있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실내 쪽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안에는 책 이름대로 나오지 않고 새로 이제 소제목을 적은 거지. 그래서 뭐 소똥 밟은 호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지금 도서관에서 빌려봤거든? 이렇게 책이 있잖아. 그럼 이 책에 타이틀 말고 요거 책에는 부제 형태로 밤송이 형님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지금 쪽수랑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나는 사실 교과서 수록 도서를 좀 여러 권을 샀어, 일단. 지금 2주간 그 집콕이라서 집에서 조금 계획은 이 수록 도서 한 10여 권을 10번 정도 읽는 걸로. 왜냐면 아이가 한 번 읽고는 그런 내용인가 보다 하고 휙 넘어가거든? 근데 두 번째 또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르고 세 번째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르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단어의 여기 안에 내용의 뜻을 모르는 게 있잖아. 근데 물어볼 때도 있지만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의미가 또 다가오고 세 번째 읽을 때는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또 이해를 하더라고. 이게 한글 떼기 할 때 했던 방법이야, 사실. 근데 이걸 그래서 5번에서 10번은 읽자 아이들한테 일단 먼저 얘기를 해놨어. 그리고 교과서 수록도서 이렇게 도서관 가면 빌릴 수 있잖아. 도서관 가서 이렇게 빌려도 되고 좀 없는 책들은 일부 산 것도 있거든? 요게 이제 다 수록도서인데 이렇게 보면 수록도서의 대부분이 보니까 그 창작 동화들하고 재밌겠다. 재밌어. 이거 만복인 덕지 벌써 한 3번 정도 읽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제일 좋아했던 우리 애가 좋아했던 게 비룡소에서 나온 책들이었던 것 같아. 맞아. 비룡소 책들 괜찮지. 진짜 많이 샀었어. 비룡소 책에서 이제 그 교과서에 실린 책도 비룡소 책이 제법 많긴 하더라고. 근데 이 책은 너무 웃긴 게 우리 아들이 요즘에 내가 말을 좀 거칠게 해서 가끔 화가 나는 상태인데 딱 3학년에 그 적합한 도서가 맞다라고 생각한 게 얘가 딱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 떡집에서 떡을 먹으면서 이 계기로 그 말을 좀 이제 언어 순화를 하고 되게 그 뭔가 말이 바뀌었다 이런 게 이제 내용이었어 사실. 그러니까 아이의 지금 정서 상태나 발달 상태에 맞는 책을 교과서에 딱 수록해 놓더라고. 그래서 교과서에서 추천해주는 수록 도서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 그래서 요거 이제 책은 아예 사서 받고 나머지 이제 가져오지 않은 많은 책들이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창작 도서인데 요거는 지식 도서라고. 요거 지금 교과서에 나오거든. 뭐 플랑크톤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 지식을 알려주는 도서구나. 근데 요것도 되게 재밌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게 하려고. 그리고 찬찬히 읽어보면 여기는 지식 도서라서 사실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아. 뭐 애들이 처음 들어보는 뭐 엽록체 이런 거. 단백질은 들어봤지만 엽록체는 처음 들어보거든. 그러면 이거를 그 사전을 통해서 좀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건 요 단어들을 찾아서 사전을 한번 찾아봐. 우리는 애가 이제 쌍둥이니까 각자의 그 하이라이트 펜, 형광펜으로 자기가 찾은 걸 표시하게 하거든? 나는 그 내가 산 책이나 그런 사전은 험하게 써도 된다고 찢지만 않으면 많이 이제 쓸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아이랑 그 찾은 거를 지금, 연습장에다가 단어를 적고, 단어 뜻을 적게 하려고 그래. 그게, 추천해주는 도서 중에 뭐 자녀교육 6년이 전부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나중에 책을 잘 읽고 싶어도
그 단어 수준이 안 돼서 좀 답답해서 진도가 안 나가거나 이해력이 딸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리고 이제 한자어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그거를 어휘 정리를 영어 하듯이 해놓는 거지. 그걸 3, 4학년에 해두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교과서 수록 도서가 있고, 요거는 지금 3학년에 추천하는 책들의 또 이제 창작 동화들인데, 예전에 그림이 가득한 이제 창작 동화를 읽었다면 3, 4학년은 이제 글이 많은 창작 동화로 넘어가거든? 근데 여기 보면 이것도 3학년 추천 도서긴 한데 이렇게 한번 넘겨볼게. 글자도 크고 그림이 있지만 뭐 컬러 없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정도라 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이거는 이제 아이가 좀 글을 잘 읽는다면 이것도 3학년 추천 도서이긴 한데 여기 보면 그림이 잠깐 나오고, 그래도 그림이 조금씩 있어 아직까지는. 이렇게 텍스트 많지. 재밌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사두고, 나는 책을 꽂아두지 않고, 우리가 서점에 갔을 때도 꽂아놓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펼쳐져서 베스트셀러 되어 있으면 거기에 눈이 가잖아. 나도 책을 애들이 한 20권 정도 꺼내서 이거 지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은 집에 약간 이렇게 퍼뜨려놔. 소파 위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오다가다 이렇게 심심하면 한 번씩 보더라고. 꽂아진 책은 꺼내서 읽기가 쉽지 않거든? 그리고 옆에 사이드만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전체 이 앞에 이렇게 보이면 호기심이 좀 이렇게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 수록 도서가 여러 의미로 되게 좋은데, 나는 그래서 약간 교과서를 아이들한테 좀 재밌게 해주고 싶은 거야. 교과서 자체가 재밌는 책은 아니잖아. 근데 이 책들을 아이들이 다 읽고 난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 그 책 내용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교과서 자체에도 흥미가 생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3학년 때는 해보려고 하고, 교과서 수록 도서가 혹시 이 교과서를 안 가져온다 아예, 아니면 아예 내용을 이번에 못 찾아봤다 그래서 찾아보고 싶다 하면은 그 인터넷 서점 있잖아. 나는 예스24에서 목록이 잘 정리돼 있어서 봤는데 학년별로 학기별로 교과서 수록 도서가 아예 모음집으로 나오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간편하다고 느꼈어. 그걸 통째로 살 수도 있고 하나씩 그 리스트를 보고 살 수도 있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이건데, 이건 이제 그 초등학교, 우리가 중등 부모님도 계셔가지고 내가 이걸 찾아봤어, 도서관에서. 이거 봐봐. 요거는 그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라고 해서 2019년부터 국어가 1종이 아니라 9종으로 쓰고 있대. 그래서 각 출판사별로 이제 9종이 나오는데, 이거에 그러면 안에 수록된 시나 뭐 안에 내용이 다 다를 거잖아, 조금씩은. 그래서 그 9종 중에서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것들 있지. 그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또 시를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이렇게 시집으로. 근데 이걸 한번 읽고 나면 그 어떤 책에서라도 일단은 파악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좋았던 게 이 시가 나오면 시의 해석도 같이 되어 있어. 시는 좀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시집이 참 좋다고 느낀 건, 이 시 말고도 또 책만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창작물만 묶어놓은 책들도 다 있더라고, 도서관에 찾아보니까. 근데 시집은 어디 뭐 애들이 잠깐 움직일 때 차에서도 볼 수 있고 여행 갈 때도 이게 되게 편하잖아. 좋다고 느꼈어. 그리고 이제 교과서 종수가 많아지니까 실제로 나중에 뭐 수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지 못한 지문들이 이제 대부분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좀 많은 양의 이렇게 컨텐츠를 받으면 참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이거 찾아와 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을 다 읽고 그러면 그 책만 읽을 거냐, 어떻게 문제집은 할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 그래서 나도 고민하다가 1, 2학년 때는 1일 독해 그 문제집을 봤는데 바빠서 생각보다 하루에 매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책을 많이 읽고 독해 문제집을 가볍게 가져갔어, 이번에는. 요거 지금 독해력 한 학기에 요만큼이거든? 되게 얇잖아. 나는 여기 거를 샀는데, 국어가 그래서 원래 전체 국어, 사회, 과학이 묶여있더라고. 옛날에 우리 전과처럼 그걸 뜯어서 쓰는 건데 국어가 요만큼이야. 사실 수학, 영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어를 이만큼 두껍게 문제를 매일 풀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책을 많이 읽히고 요거는 좀 가볍게 한 단원 평가를 치니까 그때 요 문제를 이렇게 풀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안에 느낌은 굉장히 똑같더라. 똑같아. 전과 때나 지금이나 뭐. 근데 콘텐츠들도 사실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쭉 나와 있는데 아이가 한 단어 공부하고 집에 와서 그 단원 평가 치기 전에 요 정도 풀려주려고 하는 거지. 이제 문제 푸는 연습도 1, 2학년 때는 좀 안 했다면 이제 조금씩 해나갈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뭐 요런 정도로 문제집 하면 어떨까? 왜냐면 문제집 많이 사놓고 안 풀고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나도 너무 부담이라서 국어랑 그 다음에 뭐 과학, 사회를 이렇게 가볍게만 사서 준비를 했거든. 근데 이제 2주 좀 넘는 시간 또는 계약이 미뤄질 경우에 한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뭔가 손에 딱 잡히지는 않아. 머리는 어지럽고 막 그렇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맘 잡고 책을 읽어보니까 책을 읽는 동안은 그래도 마음이 좀 평온하고 그리고 잡생각이 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아이들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서 같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 요거 이제 읽어주면서 난 책머리를 앞에 읽어주거든? 1, 2학년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건 전학년에 걸쳐서 엄마 목소리로 좀 읽어주면 아이가 그 책 좀 재밌겠네 하면서 이렇게 흥미를 좀 훨씬 갖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봄방학 동안 다니기도 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책밖에 사실 뭐 저런 독해력 문제집 이런 것도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다지 지금 필요한가? 맞아. 도움은 되겠지. 뭐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맞지. 그렇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더 많은 책을 읽는 맞아. 게 아직은 저학년이고 그렇지. 그리고 고학년들도 유형 문제 같은 거 중학교 되면 막 문단 나누고 풀고 하잖아, 사실. 그치. 근데 저학년 때는 최대한 책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뭐 고학년이 되고 그러면 책 읽을 시간이 그치, 이렇게 많지 않아, 절대적으로. 맞아. 열심히 올해 읽어보고 일단은 봄방학 때 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